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에 찍던 영상이 아니고 조금 다른 영상을 찍어볼까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저한테 개인 레슨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뭐 매달마다 한 번씩 뭐 오시는 분들은 바뀌지만, 그 중에 대다수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그리고 뭐 한 70대 분들도 계시고 60대 후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늦게 사진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은 굉장히 진지해요. 사진이 하는 게. 기존에 제가 수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입시 사진 수업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취미랑 아니면 뭐 쇼핑몰들, 그 쇼핑몰을 하는 분들을 위한 쇼핑몰 제품 촬영 수업, 이런 게 있고, 상업적인. 그리고 개인 레슨을 오면, 물론 뭐 쇼핑몰도 개인 레슨 하긴 하지만, 그 70대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나 60대 정년퇴직 하신 분들 오시면, 그분들은 사진에 접하는 방식이 되게 진지해요, 정말. 그래서 이거 그냥 대충 메커니즘만 가르쳐 드렸으면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또 꿈이 있고 사진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10대 때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뭐 자신의 존재, 나의 뭐 존재 이유, 이런 거에 되게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우리 사회가 되게 이렇게 산업이 빨리 바뀌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이런 고민을 잠깐밖에 못해요. 잠깐. 뭐 저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다시 입시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대학에 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자, 그러면 이 20살부터 이 결혼을 해서 정년퇴직까지, 한 65세나 뭐 빠르신 분들은 60세, 늦게 퇴직하시는 분들은 70세 퇴직을 하겠죠. 요 앞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기는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는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냥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그리고 나름 또 열심히 사셨죠. 그분들은 나름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자기가 정년퇴직 다 하고 자기만의 뭔가를 하고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술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목적 그 자체가 그냥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행위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뭐 지적 만족이건 아니면 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성취건 간에 자신의 만족이 자신의 만족. 그러니까 기존에 이때까지 삶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살고 뭐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까지 이렇게 어울려 살다가, 이제 뭔가를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 모든 시기를 이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 모든 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우신 분들은 결국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남기고 싶어 하는 거.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무슨 돈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뭔가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해서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여유가 되게 되면.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술 활동을 해보면 되게 즐겁거든요. 뭐 그거 음악이 됐건 미술이 됐건 무용이 됐건 뭐 하든 간에. 근데 이제 나이가 나중에 들면, 우리 세대도 그렇고 그 전 세대분도 그렇고 뭐가 안 좋았냐 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예술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술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미술에 꾸준히 해가지고 내가 그림을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은퇴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뭐 전업화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자신만의 뭔가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음악가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런 예술 활동 자체를. 그래서 뒤늦게 이걸 하려니까 예술을 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게 어린 시절에부터 이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뭐 만일에 미술을 한다 쳐요. 미술 한다 치면 우리가 입시로 다닌다 그래도 입시 미술을 해보면 3년을 준비해야 돼요. 3년을. 뭐 그리기, 가로, 세로, 뭐 원형, 뭐 타원형, 크로키 뭐라 하면서 하다 보면 3년을 준비해야지 겨우 입시를 할 수 있고 악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에서 6년을 준비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어린 시절에 배웠을 때 가능한 건데 지금 이제 정년퇴직하고 뭔가를 하려니까 그런 걸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내가 나는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를 나의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결국 예술이라는 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데 그걸 글로 표현하면 뭐 문학가가 되는 거고 음악으로 표현하면 음악가가 되는 거고 미술로 표현하면 화가가 되는 거고 뭐 저소도 있지만 사진으로 표현하면 사진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접근성에 있어서 접근성 자 다른 모든 것들은 너무 힘들어요. 뭔가를 배우기가. 지금 내가 만일에 저도 그렇지만 악기를 배운다 한 5년 열심히 배워봐야 뭔가를 외워서 부는 게 다겠죠. 내 그 악기 불 때 어떤 나의 감성을 표현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림을 그린다? 그건 더 쉽지 않아요. 글을 쓴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술에 있어서 접근하기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면 사진입니다. 사진. 왜냐하면 이 사진이라는 게 이게 기술적인 메커니즘은 한 두세 달만 해보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여기저기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제대로 배우시게 되면 처음부터 차곡차곡 이론적인 걸 배우시게 되면 기술적인 문제는 한 2, 3개월이면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이제 되느냐? 사진을 찍는데 그러면 사진을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될 것이냐 하면 이제 뭔가를 이론적인 걸 또 배워야 됩니다. 이론적인 거를. 요거를 무시하고 찍게 되면 그냥 취미로 찍는 이제 풍경 사진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하여간에 뭐 그런 사진밖에 없죠. 그냥 단순히 그냥 멋진 풍경을 찍는. 근데 그 멋진 풍경도 자기가 이론의 바탕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표현하는 풍경이랑 단순히 풍경이 멋져서 찍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조금 이렇게 정년퇴직하시고 뭔가를 새로운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예술이라는 게 순수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즐기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즐기는 문화 자체가 예술 활동이라 생각하면 그 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이 되게 좋다는 거. 그래서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이제 배우러 옵니다. 사진을. 물론 그냥 사진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단체나 들어가서 뭐 동네 이렇게 그 뭡니까 사진 동호회 이런 데 들어가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뭐 어깨 너머로 배우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뭔가를 내가 제대로 하고 싶으면 뭔가를 항상 배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움에 있어서 이 생각보다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다 기술적인 문제만 얘기하거든요. 뭐 기술적인 거 어떻게 찍으면 된다, 어떻게 찍으면 된다, 어떻게 찍으면 된다 이런 아주 단편적인 기술적인 얘기하고 이걸 왜 찍어야 되는지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자, 내가 사진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왜 찍는지. 저한테 최근에 그 사진을 배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 이렇게 공무원 쪽에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이것저것 열심히 사셔가지고 모든 걸 다 이뤘어요. 이루고 나서 이제 70대 후반 중반쯤 되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주도에서 이게 저녁 노을을 보면서 그 저녁 노을의 찰나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저녁 노을을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담아보고 싶다. 제주도의 그 저녁 노을을. 그래서 사진을 배우러 오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멋진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사진이 왜 좋으냐면, 자, 다른 것들은 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면서 그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 아니면 자신이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걸 내가 음악으로 표현한다? 쉽지 않아요. 그걸 뭐 그림으로 표현한다? 정말 쉽지 않아요. 테크닉적인 게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진은 뭐다? 이 테크닉적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라는 그 기계 메커니즘이 다 그걸 극복해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진은 그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좀 배우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뭔가를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하기에는 딱 좋은 예술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풍경을 찍어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진이 굉장히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뭔가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데가 뭐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가르쳐 드리는데, 그분들도 그분들한테 이론적인 수업을 하자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해요, 솔직히. 너무 수업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영상은 아주 아주 천천히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뭐 물론 메커니즘 얘기도 할 것이고, 사진을 왜 찍는지도 얘기할 것이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뭐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영상을 찍을 겁니다. 물론 일주일에 뭐 한두 편 찍겠죠. 많으면 두 편 아니면 한 편인데, 그래서 여기 제목처럼 사진에 조금 늦게 시작하는 일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진에 조금 늦게. 뭐 아주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그 살아온 경험이 벌써 예술적인 어떤 저게 있습니다. 그 열심히 사신 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관점을,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을 사진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거는 약간 기술적인 거로 극복하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렇게 사진을 조금 늦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뭐 사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그러면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사진 찍는 이유는 나중에 듣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내가 왜 찍어야 되는지. 제가 아니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사진이라는 게 크게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자, 이게 기록으로 해서 사진이 있고, 기록. 그리고 표현으로 해서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보신 그 사진을 찍으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본 사진은 다 이겁니다. 이거 기록으로 해서 사진, 뭐 제품 사진, 풍경 사진, 뭐 결혼 웨딩 사진, 여행 사진, 뭐 인물 사진, 다 기록입니다. 기록. 다 기록으로서 사진이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뭐다? 표현입니다. 표현. 내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저녁, 잠깐 정말 순간적으로 지는 저녁 노을이 어떻게 보면 인생 같다는 느낌으로 그걸 찍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 인생이 곧 저녁 노을 같다는 느낌의 그 표현을, 잠깐 아름다운 그 느낌, 그걸 표현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진으로. 그래서 우리는 표현으로서의 사진을 할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잘 찍는지에 대한 기록적인 메커니즘 수업도 제가 중간에 다 해드리는데,
그것보다는 비중을 여기에 많이 둘 겁니다. 내가 이걸 왜 찍는지. 그래서 사진은 크게 이렇게 기록으로서의 사진이 있고 표현으로서의 사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거는 표현으로서의 사진입니다. 이게 1년의 여정입니다. 지금 오늘이 1월 10일인데 제가 이걸 12월까지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52주니까 뭐 많이 찍으면 100개고 작게 찍으면 한 6, 70개 촬영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은 번호를 매길 겁니다. 사진을 조금 시작하기 넣기 전에 이를 위한 영상 00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엔 002, 003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왜 찍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 사진이란 게 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할까요? 사진. 자,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첫 번째가 존재 증명입니다. 존재 증명.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춘기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신의 존재에서 고민한다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게 명예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요. 증명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예전에 왕들이나 이렇게 보면 서양이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초상화를 그리잖아요. 초상화를. 대부분의 왕들은 다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중간중간의 왕들에 대한 초상화를 모르는 거는 그 왕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는 거지, 그 왕실에 가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인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뭐 이게 어차피 유럽에서 사진이 시작됐으니까 유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유럽에 대해서.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 중세 시절에 요 맨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지배 계층으로. 여기에 왕들이 있죠. 요 밑에 영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장농이 있고, 중세 시절에. 그리고 이만큼 차지하는 부분이 농노입니다. 농노. 자, 요까지 왕까지는 대부분 다 초상화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초상화를 왜 그랬을까요? 쓸데없이. 그 본연에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일단은 그립니다. 남겨야 되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뭐 어떤 발로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초상화를 그리면 우리가 이 왕이 있잖아요. 이 왕에 대해서 초상화를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초상화 하나 그리는데 2년 정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뭐 일단 이 사진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건 가볍게 들으십시오. 가볍게. 그래서 왜냐면 이때는 화가라 하기는 못하고 그냥 그림쟁이. 우리 쟁이라 하면 뭔가 이렇게 기능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림쟁이. 화가가 아니고 그림쟁이. 자기가 그림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왕실에 들어가갖고 왕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한 2년간. 그리고 또 그 왕자를 그려주고 하다 보면 평생 거기 식객으로 그냥 밥을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월급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기술로 그냥 그거 노동을 제공하고 그 식객으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쟁이가 유럽에 몇 명 있었느냐? 몇 명 없었어요. 몇 명 없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왕이 몇 명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왕이 있는 그 왕실의 수만큼 그림쟁이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월이 중세에서 이 중세 뭐 한 3세기부터 14세기까지 고정되어서 살아오다가 뭐 한 15세기, 16세기 되고 이렇게 하면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되거든요 하면 대항해 시대 봅니다. 대항해 시대. 그래서 이
자작농 안에 누가 있었냐면 뭐 자작농 말고 상인도 있고 공인도 있고 이렇게 몇 명 있었겠죠. 이 대항해 시대에 이 부두의 그 바닷가에 끼고 있는 도시에서 그 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버는 자본가들이 생깁니다. 자본가들.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부르주아라 그러죠. 부르주아. 부르주아. 자본가들. 물론 부르주아라는 게 뭐 부르크 옛날 뭐 하이델부르크 독일로 보면 하이델부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성이거든요. 성 부르크가.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그 부르주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 그 프롤레타리아라는 게 결국에는 가진 거라고는 아들하고 딸밖에 자식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 그러는데 이 부르주아들이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이죠. 자본가 계급. 이 자본가 계급이 뭐 14세기, 15세기 아니 15세기, 16세기, 17세기가 되면서 엄청나게 부를 가져가지고 거의 왕하고 비슷한 규모의 자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자본가 계급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졌어요. 뭘 하고 싶어졌냐? 당연히 뭘 하고 싶어진다고 그래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존재증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존재증명. 이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사는 계기가 되고 나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요. 초상화를. 왕들이 초상화를 다 그리니까 영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자본가 계급도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했어요. 초상화를. 근데 이 그림쟁이란 그림쟁이들이 하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림쟁이들이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의 어떤 수련 기간에 거쳐가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의 완성된 그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되는데 이 자본가 계급만 갑자기 늘어났고 이 초상화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 급격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림을 빨리 그릴까? 이제는 자기가 수요가 많이 생겼으니까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돼서 뭘 그리느냐 하면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 여기 세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여기 구멍을 살짝 뚫어요. 살짝. 이 다 젖어붙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를 한 개 만들어서 구멍을 하나 살짝 이렇게 뚫습니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 안에 사람이 살아놓으면 태양이 여기 있다 쳐요. 태양이. 그럼 태양이 빛을 비추겠죠. 그럼 이 빛을 받은 부분이 다 반사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진에서 노출이라 그러는데 뭔가를 본다는 거는 이렇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광원을 보거나 아니면 그 광원이 반사되어져 나오는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를 시킬 거 아니에요. 반사를 이렇게 모든 뷰가 똑같아. 여기도 이렇게 반사를 전방에 시키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멍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겠죠. 이 부위도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이 부위도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각각의 부위들이 요 짜면한 구멍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꺼져버렸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찍겠습니다.